요양보호사 국가고시 대비 모의고사 문제풀이 1회 우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급식, 요양, 일상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입소자 9인 이내의 노인 의료복지시설은 1번 양로시설, 2번 노인 공동생활가정, 3번 노인복지주택, 4번 노인복지관, 5번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 5번입니다. 네, 장기요양 대상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 또 급식, 요양, 이런 일상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여기에서 키워드는요, 9인 이내라는 거예요. 9명이 넘지 않으시는 의료복지시설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입니다.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하죠. 네, 그 내용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 장기요양 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는 1번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남성, 2번 기초생활 수급자로 난청이 있는 90세 노인, 3번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 4번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인 70세 남성, 5번 결핵으로 거동이 불편한 60세 여성.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 3번입니다. 파킨슨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5세 여성입니다. 장기 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시험은요, 출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내용이라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요. 관절염을 앓고 있는 64세 남성, 지금 연령이 안 됐어요. 65세 이상 돼야 되고요. 기초생활 수급자로 지금 난청은 있으시지만 연세도 되셨어요. 하지만 이분은 일상생활이 지금 어렵다는 얘기가 없네요. 자, 3번이 정답인데요. 파킨슨 질환은요,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연령이 안 되셨지만 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서 3번이 정답입니다. 지금 현재 뇌출혈로 병원에서 치료 중이신 분은 해당이 안 되세요. 그래서 연령은 되시지만 치료 중이시고 퇴원을 일단 하신 다음에 일상생활이 안 되셔야 됩니다. 노인성 질환은 맞지만. 자, 결핵은요, 지금 노인성 질환이 아니시기 때문에 60이 안 되셨고 노인성 질환도 안 되세요. 거동이 불편하신 내용은 지금 해당이 되시지만 지금 질환도 아니시고 연령도 안 되시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시네요. 3번 노인 장기요양 보험 서비스 중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은 1번 말버타기, 2번 몸단장, 3번 취사, 4번 청소 및 주변 정돈, 5번 외출 시 동행.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 몸단장이네요. 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는 내용이 11개 항목인데요. 이 항목이 가장 많죠. 그래서 몸단장이 바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이 되고요. 말버타기는 어디에 해당될까요? 정서 지원 서비스고요. 취사와 청소 및 주변 정돈은요, 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가 되겠네요. 자, 외출 시 동행에 해당하는 내용은요,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4번 요양보호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옳은 것은 1번 관절 구축 예방, 2번 비위관 삽입, 3번 드레싱, 4번 흡인, 5번 관장. 정답 골라볼까요? 관절 구축 예방이네요. 네, 오랜 동안 침상에 누워 계시면 관절이 그대로 뻣뻣해지면서 굳어버리시는 이런 상황이 관절 구축이에요.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위관 삽입은 의료행위예요. 그래서 안 되네요. 자, 드레싱도 역시 마찬가지. 흡인도 의료행위, 관장도 의료행위. 자, 여기서 나머지는 다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고요.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출제 많이 되는 유형이니까 반드시 기억할게요. 5번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지켜주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1번 정보 전달자 역할, 2번 관찰자 역할, 3번 숙련된 수발자 역할, 4번 동기 유발자 역할, 5번 옹호자 역할. 정답 골라볼까요? 네, 옹호자의 역할입니다. 자, 이 내용도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이니까요. 기억할게요. 소외되고 차별받는 대상자를 편들어주고 이분들, 이런 대상자를요,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옹호자의 역할이다. 반드시 기억할게요.
6번 다음 사례에서 지켜야 할 시설 생활 노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윤리 강령은 거동이 불편한 박씨 할아버지는 휴대전화가 없고 방에는 별도의 전화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자녀들과 통화를 못하고 평소에는 늘 외롭게 지내고 있다. 1번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2번 진로폰 서비스를 받을 권리, 3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 4번이네요.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휴대전화도 없고 전화도 없고 자녀와 통화도 못하고 늘 외롭게 지내시는 지금 어떤 이제 어떤 사생활이 보장이 되지 않나요? 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7번 다음 중 노인 학대 유형과 학대 행위가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1번 성적 학대, 와상 대상자의 체위 변경을 태만히 한다. 2번 정서적 학대, 아픈 노인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는다. 3번 정서적 학대,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한다. 4번 경제적 학대, 노인을 시설에 맡기고 연락을 두절한다. 5번 자기 방임, 가출해도 찾지 않는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정서적인 학대는 친구나 친지 등이 방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 바로 정서적인 학대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8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는 것을 보았을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경찰서에 신고한다. 2번 가족들에게 이야기한다. 3번 다른 요양보호사와 의논한다. 4번 못 본 척하고 넘어간다. 5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의 상태를 이해시킨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네,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내용이죠.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던지 만약에 이 내용이 없다 그러면은 노인보호 전문기관이라고 있어요. 네, 그 기관에다가 신고를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대, 이게 목욕하기 싫어하는 대상자를 때리시는 거잖아요. 네, 신체적인 학대네요. 경찰서에 신고해 주시면 됩니다. 112에다가 신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요양보호사의 신체 보호와 통증 예방을 위해 스트레칭을 할 때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 유지한다. 2번 같은 동작을 2에서 3회 반복시킨다. 3번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며 한다. 4번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한다. 5번 동작을 최대한 빠르고 강하게 한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네, 1번이네요. 요양보호사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트레칭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방법이 시험에 출제가 자주 되고 있어요. 그래서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유지해 주시면 되고 같은 동작은요 5에서 10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양한 동작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동작을 반복하시는 거죠. 자, 통증을 느낄 때까지 하시는 거 아니고요. 시원하실 때까지. 그리고 동작은 최대한 빠르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안정되게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1에 대한 결과를 중시한다.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1번 우울증 경향의 증가, 2번 조심성의 증가, 3번 경직성의 증가, 4번 내향성의 증가, 5번 의존성의 증가. 정답은요? 네, 조심성의 증가네요. 네, 일에 대한 결과를 중시하고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져요. 그리고 매사에 신중해진다. 이런 것이 조심조심 이런 경향이 증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11번 폐결핵의 치료와 예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접촉성 감염이므로 손만 잘 씻으면 된다. 2번 기침이 멈추면 약 복용을 중단한다. 3번 주기적으로 간기능 검사와 객당 검사를 실시한다. 4번 약이 많을 경우 양을 줄여서 복용한다. 5번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즉시 격리 치료를 받는다. 정답은요? 네, 3번이네요.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요.
폐결핵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핵균이 폐를 침범한 거예요. 그래서 접촉성 감염이 아니라 호흡기 감염이죠. 그래서 마스크를 써주셔야 합니다. 기침이 멈추면 약 복용을 중단해 주시면 내성이 생겨서 점점 낫지 않으세요. 자, 3번이 정답이죠.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 왜 그럴까요? 많은 약들을 복용하시기 때문에 간이 손상이 왔을까봐 간 기능 검사를 해주세요. 또 객단 검사는요, 네, 이 폐결핵균이 지금 객담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객단 검사를 합니다. 약이 많을 경우 줄여서 복용하시는 것도 안 되시고요. 감염 대상자와 접촉 시 격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아니라 이 감염이 되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엑스레이를 찍는다든지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되겠죠. 12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심박줄량 증가, 2번 심박동수 증가, 3번 심장의 탄력성 저하, 4번 정맥의 순환 능력 증가, 5번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 증가. 정답은요, 3번입니다. 심장의 탄력성 저하입니다. 심박출량은요, 감소되죠. 심박동수는 거의 같거나 약간 이것도 감소되는 내용이에요. 자, 심장의 탄력성은, 네, 심장이 근육이잖아요. 근육은 양은 많아지지만 탄력성은 저하되세요. 정맥의 순환 능력도 역시 감소되는 내용이죠. 말초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순환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시는 내용입니다. 13번 골다공증이 있는 노인 대상자에게 적합한 체중부하 운동은 1번 줄넘기, 2번 산책, 3번 요가, 4번 에어로빅, 5번 수영. 정답 골라볼까요? 네, 산책입니다. 산책. 네, 골다공증이다 하면요, 뼈에 골밀도가 낮아져서요, 구멍이 숭숭숭숭 뚫려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뼈가 지금 칼슘이 빠져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뼈에 칼슘을 채워주기 위한 운동은요, 제일 좋은 운동이 체중이 실리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걷기라든지 산책이 가장 좋은 운동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14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으로 옳은 것은 1번 요도가 넓어진다, 2번 소변이 금방 나온다, 3번 소변을 잘 참는다, 4번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5번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깬다. 네, 이런 내용이 바로 이제 야뇨인데요. 전립선 비대증은 생식선이거든요. 남자분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방광 밑에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생식선입니다. 그런데 점점 비대해기 주기 때문에 요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좁아지죠. 소변은 힘을 줘야 나오고요. 소변은 잘 참지 못하세요. 자, 그리고 잘 참지 못하시는 거는 또 이제 요실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내용이세요. 기침을 할 때 소변이 나온다, 이것도 역시 요실금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기 위해 자주 깨시는 내용인데, 이 내용이 이제 야뇨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밤에 자꾸 소변이 마려우세요. 왜 그럴까요? 소변을 시원하게 못 보시기 때문에 방광 내에 소변이 남아있어요. 그러면 이 남아있는 소변 때문에 자꾸 요의를 느끼시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을 3-4번은 기본이시고요. 10번까지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이 내용 참고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5번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원인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중 증가, 2번 근육량 증가, 3번 피하지방 감소, 4번 잦은 체열 변경, 5번 변비.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피하지방 감소네요. 네, 욕창이 발생하기 쉬운. 자, 욕창이라고 하면요, 이 누워 계시는 어르신들 보통 이제 침상에서 오래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눌려가지고요, 압력 때문에 생기시는 거예요. 근데 체중이 증가되시면 조금 이렇게 쿠션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체중이 증가됐다든지 근육량이 증가되시면 오히려 욕창이 발생이 잘 안 되세요. 피하 지방이 감소되면 이 쿠션 역할을 해주는 층이 적어지기 때문에 좀 이런 경우에, 마르신 경우에 욕창이 좀 잘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주 체위 변경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변비하고는 크게 관련은 없다 보시면 됩니다. 16번 옴 환자와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나타나고 겨드랑이가 가려울 때의 대처 방법은 1번 샤워를 한 후 로션을 바른다, 2번 엑스레이를 찍어본다, 3번 의류는 한꺼번에 모아서 세탁한다, 4번 요양보호사와 가족이 모두 치료를 받는다, 5번 손가락 사이, 겨드랑이 등 접히는 부분에만 연고를 바른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 4번이네요. 네, 옴 환자와 접촉한 후 피부 발진이 일어났네요. 뭐 거의 이거는 옴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요양보호사님 치료 받으셔야 되는데요. 혼자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가족이 같이 접촉하신 분 모두 치료를 받는다.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중 대상포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1에서 2주면 통증이 없어진다. 2번 가려움증은 없다. 3번 세균성 질환이다. 4번 병소를 긁지 않는다. 5번 과거 풍진을 앓은 사람에게 발생한다. 정답은요? 네, 4번이 정답이네요. 자, 대상포진은요, 예전에 수두가 걸렸던 사람, 수두 바이러스가 신경절에 남아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면역이 약화됐을 때요, 피부에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이렇게 붉게 발진을 형성하기도 하고, 또 수포를 형성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러한 상처를 가려우니까 처음에 긁으시면요, 이게 옆으로 다 퍼져나가세요. 그래서 이 병소를 긁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전신으로도 퍼져나갈 수 있으니까요. 자, 통증은 뭐 1, 2주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극심한 자결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가려움증은 있고요. 세균성 질환이 아니라 바이러스성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은 사람에게 발생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됩니다. 18번 인슐린을 맞고 있는 당뇨병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저혈당 증상은 1번 소화불량, 2번 체온 상승, 3번 식은땀, 4번 맥박 감소, 5번 호흡 증가. 정답은요? 네, 3번 식은땀이네요. 자,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당을 낮춰준다. 예, 당을 쓸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인슐린이에요. 근데 이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에 주사로 이 당뇨병 환자에게 치료를 해주는 거죠. 자, 이러한 대상자들은요, 인슐린을 맞고 식사를 못 하셨다든지 식사량이 적다든지 활동량이 많으면 저혈당에 빠지세요. 그럼 저혈당에 빠지면 땀이 나면서 배가 고프면서 이런 막 이렇게 약간 떨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증상이 식은땀, 배고픔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는 식은땀 흘리고 저혈당이 왔을 때는요, 당을 섭취해 주셔야 돼요. 네, 달달한 거 뭐 있을까요? 네, 주스, 네. 그리고 사탕 이런 그런 내용들 바로 섭취를 해주시면 됩니다. 19번 선망치료를 위한 비약물요법 중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마사지를 제공한다. 2번 가족이 자주 방문하도록 한다. 3번 밤에는 불을 끄고 어둡게 한다. 4번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게 한다. 5번 대상자의 물건을 가까이 둔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선망치료를 위해서 비약물요법은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왜냐? 우리가 약물요법은 의사가 처방해주는 내용이지만 비약물요법은 요양보호사님이 해줄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은요, 내가 누구인지,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내가 엄마였는지 아빠였는지 이것을 자주 방문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알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이에요. 이것은 이제 가족이 자주자주 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20번 노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동물성 지방 섭취를 자제한다. 2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3번 유제품 섭취를 금한다. 4번 섬유질 섭취를 제한한다. 5번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제한한다. 정답은요? 1번이네요. 동물성 지방. 단백질은 좋지만요, 지방 섭취는 제한을 해주시는 게 맞고요. 수분 섭취는 오히려 격려를 해주셔야 돼요. 유제품도 반드시 섭취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섬유질도 섭취를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동물성 단백질은요, 섭취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좋습니다. 21번 노인의 성 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이뇨제 복용, 2번 신경안정제 복용, 3번 고혈압 약 복용, 4번 자궁 적출술,
5번 당뇨약 복용. 정답은요?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성기능을 감소시키는 요인, 이뇨제. 지금 이뇨제라고 하는 것은요, 몸에 부종이 있다든지 혈압이 높다든지 해서 이 소변을 강제적으로 빼주는 약이에요. 그럼 자꾸자꾸 화장실 다니실 수 있잖아요. 자, 신경안정제 복용하면 너무 가라앉으세요. 자, 고혈압 약을 복용해도 네,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뇨약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는요, 자궁 적출술을 했다 해서 성기능이 감소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자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네, 아기가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살 수 있는 이런 아기 집이잖아요. 이 아기 집이 없다 해서 성기능이 감소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2번 제가 방문 시 편의점에서 구입 가능한 비상약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면제, 2번 칼슘제, 3번 해열 진통제, 4번 혈압약, 5번 빈혈약.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자, 이거는 내용이 어렵지 않네요. 제가 방문 시 우리가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이런 비상약, 상비약이라고도 하죠. 비상약, 해열 진통제는 얼마든지 구입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실 때 주의해야 되는 내용은 반드시 이걸 주시더라도 의사와 상의를 한 후에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죠. 23번 노인 대상자의 영양 부족이 의심되는 상황으로 옳은 것은 1번 연하곤란, 2번 신체 기능 증가, 3번 체중 증가, 4번 안정된 심리 상태, 5번 상처 회복 빠름. 정답은요? 연하곤란입니다. 네, 영양 부족이 지금 의심되는 상황이에요. 자, 연하라고 하는 것은요, 삼킴 기능이에요. 삼키는 것. 자, 삼키는 것이 힘들대요. 삼키는 것이 힘든 상황은요, 이 뇌졸중이 오셨다든지 아니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사례가 자주 걸리신 내용이잖아요. 자, 이렇게 잘 못 삼키시면요, 잘 영양 부족이 의심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번 오른쪽으로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육창 발생 부위로 옳은 것은 1번 등, 2번 청골, 3번 발등, 4번 오른쪽 어깨뼈, 5번 왼쪽 어깨뼈.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오른쪽으로 누워 계시기 때문에 오른쪽 어깨뼈네요.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네요. 문제만 잘 읽으면 정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25번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 낙상하여 골절이 의심될 때 이송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척추 고정판에 고정 후 이송한다. 2번 대상자를 업어서 이송한다. 3번 허리를 감싸 부축하여 이송한다. 4번 대상자를 안아 올려서 이송한다. 5번 휠체어에 앉힌 후 이송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대상자가 균형을 잃고요, 낙상했대요. 낙상은요, 원하지 않지만 떨어지거나 넘어져서 다치는 것이 낙상이에요. 자, 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간 상태예요. 자, 의심이 됩니다. 이송을 할 때는요, 반드시 척추 고정판을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 척추 고정판은 이렇게 누워 계신 대상자가요, 잘 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러한 이제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고정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 고정해 주셔야 되냐면 요 무릎, 그 다음에 여기 손목뼈 있는 데하고 엉덩이 중심, 그 다음에 어깨뼈, 이렇게 세 군데를 고정을 꼭 해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시험에 종종 출제되니까 반드시 기억할게요. 26번 들에서 벌레에 물린 부위가 빨갛게 붓고 통증, 열감과 함께 삼출액이 나올 때 의심되는 질환은 1번 대상포진, 2번 파상풍, 3번 피부 감염, 4번 옴, 5번 건조증. 정답은요? 피부 감염입니다. 네, 우리가 감염됐네. 그러면은 붓고 열나고 뭔가 삼출액도 액체가 흘러나온다는 거죠. 지금 벌레에 물렸는데 이런 상처가 생겼네. 그러면은 피부가 감염됐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상포진은 수두 바이러스에 의해서 신경절에 남아있던 이 수두 바이러스가 면역이 결핍됐을 때 막 스물스물 올라와서 가렵다가 수포를 만들고 그리고 꼬득꼬득 굳어가는 이런 내용이 대상포진이에요. 엄청나게 통증도 많고요. 이거는 예방주사가 있으니까 우리 65세 이상이신 어르신들 예방주사 한번 맞아주시면 좋고요. 자, 파상풍은요,
파상풍균이 우리 몸에 침범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요, 이것도 역시 예방 주사가 있는데 10년에 1회, DPT, 우리 어린 아이들 맞잖아요. 네, 어른들은요, DT 백신을 10년에 한 번씩 맞아주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옴은 역시 옴 벌레가 우리 이제 손가락 사이, 발가락 사이 요런데, 겨드랑이 요런데 이제 옴 벌레가 굴을 파고서 피부 밑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밤에 엄청 가렵다라는 게 특징적인 거죠. 자, 건조증은 어르신들이 많이들 호소하시는데요. 피부가 건조하기 때문에 오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7번, 다음 중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요양보호사의 잘못된 행동은 1번,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깨끗이 세척하여 재사용한다. 2번, 오염된 세탁물은 분리하여 세탁한다. 3번, 혈액이 묻은 물품은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 4번,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는다. 5번, 매일 샤워나 목욕을 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잘못된 거 볼까요? 분비물에 오염된 장갑은 세척해서 재사용하면 안 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오염된 세탁물 분리해야 하는 거는 잘하신 거고요. 혈액이 묻은 것은 반드시 찬물로 먼저, 이게 1번이고 그 다음에 더운 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이것도 출제 자주 되는 내용이니까 기억하시면 됩니다. 3번은 장갑을 착용했더라도 반드시 손을 씻어주시는 건데요. 장갑에 미세한 구멍이 있기 때문에 손에 이런 세균이 들어갈 수 있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매일 샤워나 목욕하는 거 너무 잘해 주셨네요. 28번,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플러그를 함께 쓴다. 2번, 정전에 대비해 라이터와 양초 등은 손이 닿는 곳에 둔다. 3번, 튀김 요리를 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않는다. 4번, 소화기 놓는 장소를 자주 바꾼다. 5번, 난로 곁에 세탁물을 널어 놓는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네, 튀김 요리 하실 때 이 기름이 불에 닿으면 굉장히 큰 화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주방에서 자꾸 불을 내시거나 할 때는 주방을 떠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제 실기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반드시 요리하실 때 주방을 떠나지 않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이동욕조 선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다. 2번, 모서리에 각이 져 있다. 3번, 물을 빼는 배수 밸브 조작이 어렵다. 4번, 즉시 물이 빠지지 않아야 한다. 5번, 편 상태로 보관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이동욕조 선정할 때 고려사항은요, 표면에 미끄럼 방지가 되어 있어야 목욕하실 때 미끄러지지 않으시죠. 모서리에 각이 있으면 이제 피부가 손상받을 수 있겠네요. 물을 뺄 때 배수 밸브, 물이 빠져나가는 밸브가 있거든요. 조작이 어려우시면 안 되시겠죠? 자, 즉시 물이 빠져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 생기시냐면요, 이게 욕조에서, 이동욕조에서 목욕을 하실 때 어르신이 현기증을 호소하신다든지 할 때는요, 그냥 이 밸브에 물을 빼셔야 돼요, 즉시. 그래서 즉시 물을 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편 상태로 보관하시는 게 아니라 요 공기를 잘 빼셔가지고 이대로 보관하시면 굉장히 이게 이제 부피도 많이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잘 닦아서 건조시켜가지고 보관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30번, 대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 업무를 대행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대상자와 꼭 같이 가야 한다. 2번, 대상자와 함께 가지 못할 경우 가족에게 미리 알린다. 3번,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한다. 4번,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업무를 함께 본다. 5번, 불만족하여 재요청 시에는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요구한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3번이네요. 대상자의 재산세를 납부하기 위해 은행 업무를 지금 대행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사전에 협조를 구해주신 내용이 가장 적당한 내용입니다. 31번, 다음 내용에 해당하는 여가 활동 유형은 주말에 손자와 함께 종이학을 접었다. 1번 운동활동, 2번 소일활동, 3번 가족중심활동, 4번 자기개발활동, 5번 사교오락활동. 정답은요?
네, 소일활동이네요. 자, 주말에 손자와 함께 종이학을 접었어요. 여기는 이제 종이학을 접은 내용은 소일활동 중에 이 한 가지인데요. 텃밭 야채를 가꾼다든지 아니면은 식물 가꾸기, 뭐 TV 시청이라든지 이런 종이 접기 이런 것이 이제 바로 여가 활동 유형 중에서는 소일 활동에 해당되고요. 여기 3번하고 헷갈리셨을 텐데 가족 중심 활동에는 반드시 가족과 소풍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 또는 외식, 나들이 이런 것이 바로 가족 중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이 종이학을 접었다. 그래서 이게 종이 접기는 바로 이제 소일 활동에 해당한다. 이걸로 반드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2번 다음 중 업무 보고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주관적 사실을 보고한다. 2번 보고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3번 중요한 사안은 기록하고 보고하지 않는다. 4번 근무 종료 후 한꺼번에 보고한다. 5번 대상자의 상태가 평상시와 다를 때에만 보고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네, 이러한 형태의 문제가 잘 나오는데요. 업무 보고 하실 때 그 보고 내용이 중복되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어떤 사실이든지 주관적인 거, 내가 주관적인 내용이 뭐 이러이러한 것 같다 이게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기록하고 보고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근무 종료 한꺼번에 보고하신 내용도 아니고요. 평상시와 다를 때만 보고해 주시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33번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1번 의식이 점차 뚜렷해진다. 2번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쉰다. 3번 피부색이 점차 붉게 변한다. 4번 손발이 따뜻해진다. 5번 항문이 닫힌다. 정답은요? 2번이네요. 네, 임종 임박했을 때는요, 의식이 점차 흐려지죠. 자, 숨을 가쁘고 깊게 몰아쉬며 점차 천천히 쉬는 이런 양상이 이제 임종이 임박하였을 때 호흡인데요. 이런 호흡의 양상을 이제 최인스톡 호흡이다, 임종시 호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부색이 점차 붉게 변하시면 이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손발이 따뜻해지시는 것도 마찬가지. 자, 항문이 닫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 되면요, 피부가 창백해지면서 손발이 차가워지면서 항문이 열려가지고 관략근이 이완되면서 그래서 이제 변질금 이렇게 소변이나 대변이 새어나오는 이런 상황이 되시겠죠. 34번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은 1번 간손상, 2번 뇌손상, 3번 위염, 4번 요도염, 5번 방광염. 정답 골라볼까요? 자, 2번이네요. 자, 여기 저혈당 증상이 보이는 대상자에게 응급처치를 안 했어요. 혈당이 떨어졌네요. 자, 사실은 이제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바로 포도당입니다. 그리고 산소예요. 뇌가 필요로 하는 영양소가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뇌가 손상을 반드시 받겠네요. 네, 그래서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35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가 전원 켜기, 나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행, 다 심장 충격 시행, 라 심장 리듬 분석, 마 전극 패드 부착. 정답 골라볼까요? 네, 정답 3번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는요,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자동 심장 충격기가 오면 바로 적용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먼저 이것은 기계이기 때문에 전원을 먼저 켜야 됩니다. 오, 그렇군요. 네, 전원을 먼저 켠다. 그 다음에 패드를 부착해야 돼요. 왜 부착해야 되냐면 심장이 지금 뛰나 안 뛰나 확인을 해야 되고 전기 자극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전극 패드를 부착한다. 오른쪽 빗장뼈 아래,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에 부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착했으니까 심장이 뛰나 안 뛰나 지금 봐야 돼요. 그래서 심장 리듬을 분석하자. 그래서 라번이 되고요. 그리고 나면 심장 안 뛰어. 여기 충격 줘야지. 그러면서 심장 충격을 가해지게 됩니다. 전기 충격을 줘야 돼요. 그래서 심장 충격을 시행한다. 그리고 이 심장 충격이 가해진 다음에는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이 내용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36번 노인 대상자가 만성 관절염으로 어깨와 무릎에 통증을 호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냉찜질을 한다, 2번 온찜질을 한다, 3번 진통제를 준다, 4번 심호흡을 하게 한다, 5번 운동의 강도를 높인다. 정답은요?
온찜질입니다. 자, 여기서의 키포인트는요, 만성 관절염입니다. 급성으로 어떤 관절에 무리가 왔다든지 했을 때는 냉찜질이겠지만, 만성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뜻한 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깨와 무릎에 통증 호소할 때는 온찜질입니다. 만성 질환일 때는 온찜질이다. 그렇게 기억하실게요. 37번.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제된 곡물을 섭취한다. 2번 훈연식품을 섭취한다. 3번 동물성 식품을 섭취한다. 4번 하루에 6에서 8잔의 생수를 마신다. 5번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한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하루에 6잔에서 8잔 생수 드시는 것은 대장암 환자의 식이요법으로 너무 좋은 내용이세요. 반드시 기억할게요. 그리고 정제된 곡물이 아니라 통곡을 드셔야 되고요. 훈연식품은 안 좋은 내용이세요. 동물성 식품은 조금 제한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입맛을 돋구는 자극적인 음식도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8번 천식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찬바람에 노출시킨다. 2번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한다. 3번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를 사용한다. 4번 찬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 5번 실내 습도를 70에서 80%로 유지한다. 정답은요? 네, 2번입니다.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을 해주시면 모든 알레르기 소인이 있는 것이 다 사멸을 하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로 세탁해 주시면 된다. 찬바람 안 좋으시죠? 네. 자, 운동 직후 기관지 확장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기 30분 전에 사용한다. 그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요. 30분 전에 하는 내용입니다. 자, 기관지 확장제는 기관지를 확장시켜서 호흡을 편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찬 음료수, 너무 차가운 음식은 자극적이기 때문에 천식에 기도 부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실내 습도는요, 40에서 한 60% 정도 유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는 지금 너무 높아요. 39번 공복감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수면장애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따뜻한 홍차나 녹차를 제공한다. 2번 실내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한다. 3번 수면제를 복용한다. 4번 저녁 식사를 많이 권한다. 5번 따뜻한 우유를 마신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지금 공복감이잖아요. 배가 너무 고파서 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래서 수면장애는 이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양상인데요. 따뜻한 우유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성분이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안정을 줄 수 있다라고 해서요. 따뜻한 우유 제공해 주시면 수면을 도울 수 있다 봅니다. 40번 침대에 누워있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식사 자세로 옳은 것은 1번 가능한 침대의 머리를 낮춘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를 취한다. 3번 왼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힌다. 4번 오른쪽에 베개나 쿠션을 넣어 지지해준다. 5번 침상머리를 올리고 오른쪽을 밑으로 약간 옆으로 눕힌다. 정답 골라보겠습니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네, 침상머리를 올리고 오른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혀주시면 되고요.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편마비 환자는 시험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편마비 대상자는 시험에 나오실 때마다 반드시 이 문제 풀으실 때마다 꼭 주의해서 봐주셔야 되고요. 어느 쪽이 마비인지를 먼저 봅니다. 왼쪽이 마비니까요. 오른쪽이 건강하겠군요. 네, 건강한 쪽을 밑으로 하여 약간 옆으로 눕혀주시면 됩니다. 41번 살에 걸리기 쉬운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정해진 시간에 음식을 빨리 먹도록 한다. 2번 식사 전 신맛이 있는 음식을 제공한다. 3번 수분이 적은 음식을 제공한다. 4번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인다. 5번 고개를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먹인다. 정답은요? 네, 4번입니다. 국이나 물 등으로 먼저 목을 축여주시면 대상자의 식사를 하실 때 입맛도 돋구고요. 또 입이 촉촉하기 때문에 사례가 좀 덜 걸린다 이렇게 봅니다. 4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경관 유동식을 제공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영양액을 뜨겁게 준비한다. 2번 영양주머니에 영양액을 가득 채운다. 3번 의식이 없어도 식사 시작과 끝을 알린다. 4번 고농도의 영양액을 주입한다. 5번 영양액이 역류되면 즉시 비위관을 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의식이 없는 대상자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식사를 제공하고 싶은 마음에 우리가 이제 경관 유동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렇지만 의식이 없다 해도 식사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또 식사 다 하셨어요. 라고 말씀해 주신 다음에 끝나신 다음에는 30분 정도 앉아 계시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43번 경구약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알약은 가루로 만들어 먹인다. 2번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에 오도록 쥔다. 3번 색이 변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인다. 4번 병뚜껑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놓는다. 5번 알약은 병에 손가락을 넣어 꺼낸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약병은 라벨이 붙은 쪽이 손바닥이 오도록 쥔다입니다. 자, 우리가 약을 드릴 때요. 알약을 가루로 만들어 드시는 것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의사에게 물어보셔야 되고요. 약병이 라벨이 붙은 쪽이 있습니다. 약은 항상 약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라벨이 붙은 쪽이 있는데 이 붙은 쪽으로 약을 만약에 따라 주시면 약 이름이 지워져요. 그래서 이쪽을 손바닥으로 쥐시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 주셔야 그대로 약 이름이 유지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색이 변한 약물은 잘 흔들어 먹이시는 게 아니라 버려주셔야 되겠죠. 병 뚜껑 안쪽이 바닥이 가도록 놓아주시면 이 뚜껑이 안쪽이 바닥으로 가도록 하면 오염돼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의 윗면이 바닥으로 가도록 해주셔야 된다. 자, 알약은 병에 손가락을 넣어서 꺼내시면 이 안이 다 오염됩니다. 그래서 뚜껑에 덜어서 꺼내주셔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44번 안연고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위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2번 위쪽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3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4번 아래쪽 결막낭 위에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2cm 정도 짜 넣는다. 5번 동공에 직접 짜 넣는다. 정답은요? 3번이네요. 자, 안연고입니다. 눈에 연고를 넣는 것과 안약을 넣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연고를 넣을 때는 아래쪽 결막낭에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2cm 정도 짜놓는 게 맞고요. 약을 떨어뜨릴 때는 1에서 2cm 위에서 중앙이나 바깥쪽 3분의 1에 이렇게 떨어뜨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가는 비루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비루간을 잠시간 눌러주신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안연고는 굳이 안 눌러주셔도 되고요. 안약은 꼭 눌러주셔야 되겠습니다. 45번 약품과 보관 방법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알약,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2번 물약, 햇볕이 잘 드는 창가에 보관한다. 3번 가루약, 습한 곳에 보관한다. 4번 안약, 냉장고에 보관한다. 5번 시럽, 잘못 따른 약은 다시 병에 넣는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약은 보관하는 방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알약은 그늘지고 건조한 곳에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시는 내용이 좋습니다. 46번 배설 요양보의 일반적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항문은 뒤에서 앞으로 닦는다. 2번 배설을 하면 모아서 한꺼번에 지운다. 3번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하도록 돕는다. 4번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변기 사용을 적극 권유한다. 5번 걸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화장실에 혼자 가게 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배설 요양보 할 때 일반적인 원칙은요. 항문은 앞에서 뒤로 항상 기억해 주시고요. 배설하면 그때그때 치워주셔야 합니다. 대상자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부분 너무너무 잘하셨고요. 낙상 예방을 위해 이동변기 사용은 적극 권유하지는 않습니다. 걸을 수 있는 대상자는 화장실에 혼자 아닙니다. 옆에서 부축해 주셔야 되죠. 47번 대상자가 화장실을 이용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화장실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응급 상황을 알릴 수 있는 벨을 설치한다. 3번 화장실 바닥에 작은 매트를 깔아 놓는다. 4번 배뇨하는 동안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 5번 휠체어를 타고 내릴 때는 잠금 장치를 풀어둔다. 정답은요? 2번입니다. 네,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화장실 조명은 좀 밝게 켜두시는 게 좋겠죠. 자, 응급을 알릴 수 있는 벨, 응급벨 네, 반드시 설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장실 바닥에요. 이렇게 작은이라고 나오면 항상
이것은 함정이구나. 나는 여기 걸리면 안 된다. 자, 뭐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것은 도움은 되지만 작은 매트를 깔아 놓으시면 오히려 넘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배뇨하는 동안 바로 옆에서 지켜보면요. 굉장히 이제 이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면서 신경이 써요. 신경이 쓰여서 잘 일을 못 보실 수 있으니까 바로 옆에서 계속 뚫어져라 지켜보시는 건 아니죠. 자, 휠체어를 타고 내리실 때 반드시 잠금장치 잠가 주신다 보시면 됩니다. 48번 침상 배설을 도울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1번 커튼이나 스크린으로 가린다. 2번 대상자를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한다. 3번 방수포를 깐다. 4번 대상자를 바로 눕힌 상태로 무릎을 세운다. 5번 무릎 덮개로 늘어뜨린 후 바지를 내린다. 정답은요? 당연히 2번이죠. 네, 대상자를 확인해야 되겠죠. 확인하고 절차를 설명해 주시면 되겠다 보십니다. 49번 이동변기 사용 돕기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가 같도록 맞춘다. 2번 대상자의 다리가 바닥에 닿지 않게 한다. 3번 변기는 불편한 쪽으로 45도 각도로 놓는다. 4번 배설 중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어둔다. 5번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물을 재운다. 정답은요? 1번입니다. 이동변기 사용하실 때요. 침대와 이동변기의 높이는 항상 같도록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대상자의 다리는 바닥에 닿아야 합니다. 또 변기는 불편한 쪽이 아니라요. 건강한 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놓으시는 거고요. 바짝 붙여 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배설 중에 창문을 열어 놓으시면 옷을 벗고 계시기 때문에 추워요. 감기 걸리실 수 있겠네요. 자, 배설이 끝난 다음에 환기시켜 주시면 돼요. 소리 방지를 위해 변기에 물을 채워 놓으시면 안 되겠죠. 네. 밑에 휴지 내지는 이렇게 물에 적신 휴지를 깔아 놓으시는 거는 괜찮겠죠. 물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겠어요. 50번 대상자의 기저귀를 교환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갈아준다. 2번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 옆으로 돌려 눕혀 갈아준다. 3번 물티슈로 닦아내고 바로 기저귀를 채운다. 4번 회음부는 뒤에서 앞으로 닦아준다. 5번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의 상태를 살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기저귀를 교환하실 때 이제 피부가 어디 이제 혹시 욕창이 있으신지 이상이 있으신지 꼬리뼈 부분, 둔부부터 꼬리뼈 부분까지 피부 상태 살피는 건 너무너무 잘해 주셨고요. 협조가 불가능한 대상자는 똑바로 누운 상태로 갈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옆으로 돌려 눕혀서 갈아주시고요. 협조가 가능한 대상자는요.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들어 올리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자, 물티슈로 닦아내고서 바로 기저귀 채우시면 젖어 있잖아요. 말린 다음에 잘 닦아주시고 해주시면 됩니다. 회음부는요. 뒤에서 앞으로 닦으면 요로 가면 밀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앞에서 뒤로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51번 유치도뇨관을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변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높게 둔다. 2번 소변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찰 때만 비운다. 3번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번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준다. 5번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 신속하게 끼워 넣는다. 정답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금기사항이라고 하면 뭐 심부전증 같은 경우에 심장에 우열이 있어서 숨이 차고 하는 상황이라 그때는 수분을 제한하지만 대부분은요. 수분 섭취를 권장하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리고 유치도뇨관이라고 하는 것은 방광 내에 있는 소변이 밖으로 배출이 되지 않아서요. 임의로 또 관을 삽입을 해서요. 이 안에다가 이렇게 도뇨관을 집어넣어서 이 소변을 빼주는 내용이에요. 소변이 이렇게 차 있을 때 소변을 밖으로 이렇게 빼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소변 주머니는 항상 방광의 위치보다 주머니는 낮게 두어야 흘러내려가겠죠. 그리고 소변 주머니가 가득 찰 때만 비워주시면 이 가득 차면요. 이게 너무 용량이 많고 해서요. 터집니다. 그래서 일정량 차면은 비워주시면 되겠고요. 하루에 3번 정도 비워주시면 좋습니다. 소변줄을 팽팽하게 당겨주면 여기 요도 입구 쪽이 손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팽팽하게 당기시진 않아요. 유치도뇨관이 빠진 경우에 신속하게 끼워 넣는다. 이거는 의료행위라서 안 되는 내용이죠. 52번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입안을 물로 여러 번 헹군다. 2번 똑바로 누운 자세로 상반신을 낮춘다.
3번 일회용 스펀지 브러쉬에 물을 묻혀 닦는다. 4번 혀 안쪽까지 깊숙이 닦는다. 5번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 잇몸과 이를 닦는다. 정답은요? 네, 일회용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닦는다. 너무 잘해 주셨고요. 일회용 브러쉬는 이렇게 대롱 같은 곳에 이렇게 스펀지 모양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네, 그림이 좀 마음에는 안 들지만요. 네, 이렇게 스펀지를 여기 이렇게 부착을 시켜 놓은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다 물을 적셔서 예, 닦아주시면 부드럽겠죠. 그래서 의식이 없는 대상자의 구강청 결은요, 이렇게 일회용 브러쉬에 물을 묻혀서 닦아주시면 되고, 입안을 물로 헹구시면 어떻게 될까요? 흡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해주지 않으시는 내용이고요. 똑바로 누운 자세로 해주시면 오히려 살해가 걸리실 수 있기 때문에 상체를 이렇게 세운 상태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혀 안쪽까지 깊숙이 해주시면 네, 이제 구개반사 때문에 이렇게 구역질이 나오죠. 자,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은 후에 잇몸과 이를 닦는 것이 아니라 반대예요. 잇몸과 이를 닦은 후에 입천장, 혀, 볼 안쪽을 닦습니다. 53번 침대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길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과 귀를 솜으로 덮는다. 2번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한다. 3번 린스를 한 후 찬물로 헹군다. 4번 면봉으로 귀 안쪽 기지를 제거한다. 5번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까지 감싼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5번입니다. 자, 침상에서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이에요. 눈과 귀 솜으로 덮어주시나요? 네, 수건으로 눈은 수건으로 덮어주시고요. 귀는 솜으로 막아주시면 되겠죠? 자, 두피를 손톱으로 마사지 해주시면 아파요. 린스를 한 후 찬물로 헹구면 추워요. 면봉으로 귀 안쪽 기지를 제거하면 귀 안쪽은 우리가 제거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귀지를 제거하거나 하진 않아요. 귀 바깥쪽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야 되겠죠? 자, 물기를 제거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5번 같은 경우가 수건으로 어깨 아래에서 가슴까지 감싸 주셔야 돼요. 머리를 감기시는데 여기 어깨 부분에서 이쪽 가슴까지는 수건으로 이렇게 덮어주셔야, 이렇게 감싸주셔야 옷이 젖지 않겠죠. 네. 54번 대상자에게 면도 눕기를 할 때 올바른 방법은 1번 대상자를 침상에 반듯하게 눕힌다. 2번 면도 전 찬 물수건으로 덮어둔다. 3번 면도 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각도를 유지한다. 4번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긴다. 5번 턱에서 귀 밑쪽으로 면도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4번입니다. 네, 면도를 돕는 방법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는데요. 대상자를 항상 어떤 침상에서 무엇인가를 할 때는 반듯하게 눕히는 것보다는 네, 상체를 올려주시는 게 좋고요. 찬 수건으로 하면 추워요. 네, 차갑습니다. 따뜻한 물수건으로 덮어주시고 면도 날은 얼굴 피부와 90도 각도 아니고요. 몇 도일까요? 45도 각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주름진 피부는 아래 방향으로 잡아당겨 주시고 그리고서 면도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네, 잘 해주셨어요. 자, 턱에서 귀 밑으로 면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 밑에서 턱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주셔야겠죠. 55번 대상자의 목욕 돕기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높은 대상자는 식사 직전에 목욕을 한다. 2번 팔다리, 회음부, 몸통 순서로 닦는다. 3번 열이 나는 대상자는 따뜻한 물에 입욕시킨다. 4번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간 다음 물을 받는다. 5번 목욕 시간은 20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목욕 시간은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20분에서 30분 이내로 한다 기억해 주시고요. 혈압이 높은 대상자 식사 직전에 하시는 거 아니죠? 네. 자, 혈압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식사하고 나서 소화가 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팔다리, 회음부, 몸통이 아니라 팔다리, 그 다음에 가슴, 배, 등, 그리고 회음부가 맨 마지막입니다. 자, 순서가 요 뒤로 와야 되겠어요. 자, 열이 나는 대상자 따뜻한 물에 입욕시키면 네, 열 받으세요. 덥습니다. 자, 4번 대상자가 욕조에 들어간 다음에 물을 받으면 네, 지금 대상자 여기 일단 대상자를 들어가게 해놓고 옷을 벗고 들어가게 해놓고 물을 한번 받아보세요.
대상자가 기다리는 동안에 무슨 사고가 날 수도 있고 춥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물을 받아놓은 상태로 욕조에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욕조에 들어가실 때 혹시 편마비 대상자가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간다. 기억할게요. 자,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나올 때도요.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온다. 반드시 기억할게요. 자, 편마비 대상자 들어갈 때, 나올 때 건강한 쪽이 먼저 들어가고 건강한 쪽이 먼저 나온다. 기억해 주세요. 56번 그림과 같이 정맥 주사를 맞고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 있는 상의를 입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액주머니 오른팔 왼팔, 2번 수액주머니 왼팔 오른팔, 3번 오른팔 수액주머니 왼팔, 4번 왼팔 수액주머니 오른팔, 5번 왼팔 오른팔 수액주머니. 정답 골라볼까요? 네, 3번입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였는데요. 자, 여기서는 옷을 입을 때입니다. 상의를 입히는데 어떤 옷이냐? 단추가 있는 옷이에요. 자, 단추가 있는 옷이면 환자복, 뭐 환의라고도 하는데요. 이렇게 옷이 이렇게 있고요. 자, 옷이 있고 단추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 이렇게 오픈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럼 중간에 머리는 안 들어가도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 편마비니까 마비가 있는 쪽은요, 항상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입을 때는 어느 쪽이 먼저 입어야 돼요? 불편한 쪽이요. 자, 그럼 이쪽 먼저 들어가야 되겠네요.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이 들어가야 하는데, 이 수액이 지금 있기 때문에 수액이 먼저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팔이 들어가야 돼요. 수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팔이 나와야 된다. 지금 팔이 먼저 나오면 수액은 언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수액이 먼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팔을 빼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3번입니다. 57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일으킬 때 요양보호사의 허리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정답 골라볼까요? 1, 2, 3, 4, 5. 그림을 자세히 봐주세요. 1번은 왜 틀렸을까요? 다리를 안 벌리셨네요. 자, 그 다음에 2번은요? 무릎을 안 구부리셨네요. 자, 3번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대상자를 잡았네요. 잘 해주셨고요. 자, 4번은요? 다리가 이렇게 너무 간격이 좁아요. 그러면 안정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은요. 허리를 너무 구부리셨어요. 허리가 너무 구부려졌기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서 3번이 가장 적합한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58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상에서 일으켜 앉히려고 할 때 지지해 주어야 할 신체 부위를 바르게 표시한 것은 1, 2, 3, 4, 5. 한번 골라볼까요? 1번입니다. 네, 여기에 편마비 대상자는 침상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이 건강해요? 왼쪽이죠. 건강한 쪽을 짚고 이렇게 일어나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부분을 지지해 주셔야 되냐면 여기 어깨하고요. 반대쪽, 이 불편한 쪽 대퇴부 쪽을 지지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곳은 이 지지하는 부위가 다 틀린 내용이세요. 59번 휠체어를 이용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릴 때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2, 3, 4, 5.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어머나 너무나도 비슷하고 이게 뭔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휠체어를 이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실 때 하고요. 내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건데요. 화살표를 잘 보시면 탈 때는 뒤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탈 때는 어떻게 해요? 뒤로 들어가고요. 내릴 때는요. 앞으로, 나올 때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뒤로 들어갔다, 앞으로 나온다. 왜 그러냐면 휠체어 타고 앞으로 들어가시면 이 안에서 돌려서 나오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60번 편마비 대상자를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킬 때의 순서로 옳은 것은 가, 휠체어의 잠금 장치를 잠근다. 나,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를 잡아주고 다른 한 손은 어깨를 지지해준다. 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 천천히 일어나 휠체어에 앉힌다. 라, 대상자의 한 손은 휠체어를 잡고 양쪽 무릎을 꿇고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편다. 정답은요? 정답은 2번입니다. 네, 휠체어에는 항상
휠체어를 사용할 때는 잠금 장치가 제 1번이구나. 이건 무조건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대상자를 어디서 어디로 갈 거예요? 자, 휠체어가 있고요. 대상자가 있어요. 대상자를 일단 지금 앉아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앉아 계시는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휠체어로 가셔야 됩니다. 잠금 장치를 잠그셔야 안 굴러가겠죠. 자, 그래서 잠금 장치를 잠가 주시고, 네, 일단 잠그신 다음에, 그 다음에 대상자의 한 손은 어느 쪽을 휠체어를 잡아야 할까요? 어쨌든 건강한 쪽이요. 건강한 쪽으로 지금 한쪽 손으로 여기를 잡고, 손잡이를 잡고, 그리고 양쪽 무릎을 꿇어 엉덩이를 일단 들어 올립니다. 그게 두 번째예요. 자, 그 다음은 대상자의 뒤에서 우리는 어디를 잡아줘야 됩니다. 일어날 거니까 대상자의 뒤에서 허리하고요. 다른 한 손 어깨를 지지해서 일단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지지를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상자는요. 건강한 쪽 무릎을 세워서 일단 무릎을 세우면서 일어나면서 엉덩이를 이쪽으로 휠체어로 앉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생각 많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61번 대상자의 보행을 도울 때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전후좌우로 빠르게 이동한다. 2번 360도로 몸을 회전하도록 한다. 3번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 약 3분간 서 있도록 한다. 4번 빠른 속도로 제자리 걸음을 한다. 5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몸을 받쳐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고정된 손잡이를 잡고요. 일단은 서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데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잠깐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상태로 그대로 이동을 해주시면 균형을 못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분 정도 서 있도록 해주시면 되고 1번처럼 전후좌우로 빠르게 이동하는 이런 방향을 빠르게 전환시켜주는 행동은 안 해주시는 게 좋고요. 360도 회전 이런 거는 큰일 나는 행동이시죠. 자, 빠른 속도로 제자리 걸음을 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대상자의 건강한 쪽 몸을 받쳐줄까요? 아니죠. 불편한 쪽을 받쳐주시는 게 맞겠죠. 자, 62번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게 한다. 2번 보행기를 한 번에 멀리 이동하게 한다. 3번 보행하기 쉽게 슬리퍼를 착용하게 한다. 4번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를 이동한다. 5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에서 이동을 돕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4번입니다. 자, 보행기를 사용하여 이동할 때는 원칙은요. 보행기 나가고 한 발 나가고 한 발 나갑니다. 다시 보행기 1번 그 다음에 한 발 나가고 그 다음에 다른 발 이렇게 양쪽 다리가 불편한 경우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약한 발과 함께 보행기 한쪽이 불편할 때는 약한 발하고 보행기하고 동시에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건강한 발 나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한쪽이 불편할 때는 이렇게 4번이 맞고요. 보행기에 최대한 몸을 의지하진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막 아주 견고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넘어질 수 있으니까 한꺼번에 멀리 가면 걸음을 따라가실 때 힘드십니다. 슬리퍼 착용하시면 걸려 넘어질 수 있으니 뒤가 막혀 있는 신발, 실내화를 신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요양보호사는 대상자 앞이 아니라요. 불편한 쪽 뒤 반드시 기억할게요. 보행벨트 같은 게 있으면 불편한 쪽 뒤에서 보행벨트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63번 편마비 대상자가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내려갈 때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2번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3번 마비된 다리 지팡이 건강한 다리 4번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지팡이 5번 건강한 다리 지팡이 마비된 다리. 자, 우리 계단 한번 내려가 보는데 정답 골라볼게요. 네, 2번입니다. 자, 이 내용은요 출제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맞추셔야 하는데 내려가는 거하고 평지하고 같아요. 자, 내려갈 때는 지팡이는 무조건 지팡이가 먼저 나갑니다. 반드시 기억할게요. 그러면 문제 푸실 때 얘네들은 다 X 하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엄청 헷갈렸는데 지팡이 문제 나오면 무조건 뭐가 먼저예요? 지팡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니까 50%로 줄었네요. 자, 지팡이 나가고 보통 평지를 가기 때문에 내려갈 때 하고 평지는 지마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팡이 마비된 쪽, 그 다음에 건강한 쪽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이렇게 봅니다. 2번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고 이런 형태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꼭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64번 대상자의 위생적이며 안락한 침상 생활을 위한 침구의 선택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매트리스는 푹신한 것이 좋다. 2번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 적합하다. 3번 시트는 재봉선이 있는 두꺼운 소재가 좋다. 4번 베개의 폭은 어깨폭과 같아야 한다. 5번 시트는 흡습성이 좋은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정답은요? 5번입니다. 네, 시트가 이렇게 습기를 많이 이렇게 흡수할 수 있는 그리고 너무 짙은 색보다는요, 옅은 색의 면이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매트리스 1번 같은 경우 푹신하면요 허리 아파요. 그리고 습기와 열을 흡수하는 재질의 이불이면은 다 흡수를 해버리겠네요. 그리고 시트는 재봉선이 있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요. 재봉선이 없는 것이 좋고요. 시트는 너무 두껍다기보다는 충분히 침대를 커버해 줄 수 있는 내용이면 좋습니다. 자, 베개의 폭은요, 어깨폭보다 넓어야 되겠죠. 65번 다음 중 올바른 세탁 방법은 1번 수선이 필요한 경우 세탁 후 수선한다. 2번 세탁물에 실금 하열이 있으면 재빨리 세탁한다. 3번 면직물 속옷은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한다. 4번 얼룩이 묻은 옷은 전체 세탁을 한 후 얼룩을 제거한다. 5번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한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면직물 속옷은요, 삶기 전에 먼저 세탁하는 것이 맞고요. 1번 같은 경우 볼게요. 수선이 필요할 땐요, 세탁 후 수선이 아니고요. 수선 후 세탁해 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볼게요. 세탁물에 실금이나 하열이 있으면 이거는 건강상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보고를 해주시고 세탁을 해주셔야겠네요. 자, 4번 볼게요. 얼룩이 묻은 옷은 전체 세탁을 한 후에 얼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애벌 세척을 해서 얼룩을 지운 다음에 그 다음에 전체 세탁을 하는 것이 빨리 제거가 됩니다. 자, 5번은요. 혈흔이 묻은 옷은 뜨거운 물에 세탁을 하시면 혈흔이 그대로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피 같은 경우는요. 찬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66번 제가 대상자의 의복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 번 입은 후 세탁한다. 2번 옷은 계절 및 용도별로 분류하여 수납한다. 3번 자주 입는 옷은 서랍의 깊은 곳에 보관한다. 4번 낡은 의류는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버린다. 5번 방충제는 보관용기의 아래쪽 구석에 넣어둔다. 정답 골라볼까요? 네, 2번입니다. 옷은요, 계절 및 용도별로 분리해서 수납해 주시면 여름이 됐을 때 여름 옷을 꺼내고요. 겨울이 됐으면 겨울 옷을 꺼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새로 구입한 의류는 한번 입은 후 세탁하는 것이 아니라 세탁한 후에 입어주세요. 자주 입는 옷은요, 깊은 곳에 넣어두시면 어떨까요? 못 찾아요. 네, 낡은 의류는요, 판단해서 우리가 버려주시면 안 되세요. 어르신들 화내세요. 방충제는요, 보관용기 아래쪽에 넣어두시는 것이 아니라 위쪽에 구석에 넣어두시면 되겠습니다. 67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식사를 돕던 중 잠시 전화한다며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나 전달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통화 좀 그만하세요. 2번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3번 같이 일하기 힘드네요. 4번 제가 드릴 테니 편하게 통화하세요. 5번 식사가 늦어져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네요. 정답 골라볼까요? 네, 정답은 5번입니다. 나전달법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시험에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고요. 어떠한 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나의 마음을, 나의 어떤 심정을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나의 의중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식사를 돕던 중에 자리를 비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느냐 보니까 식사가 늦어져서요. 기다리시는 어르신이 걱정이 되는데요. 누가 걱정이 될까요? 내가 어르신 너무 걱정이 돼요. 라고 하는 나의 의견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서 5번이 가장 적합한 답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8번 효과적인 말벗하기를 위한 밑줄 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대상자 영감이 돌아가신 후에 도둑이 될까 겁도 나고 무서워 늘 문단속을 해주셨거든. 요양보호사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1번 적극적 청취, 2번 존중과 관심, 3번 정보의 제공, 4번 증상 완화 보조, 5번 감정 공감. 정답은요? 네, 감정 공감입니다. 네, 여기서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자주 출제되는 내용인데요. 효과적인 말벗하기를 위한 내용입니다. 대상자가 아이고 우리 영감 돌아가신 다음에 나는 너무 무섭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아이고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셨네요. 이 내용이 포함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르신의 심정을 내가 같이 공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정 공감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69번 알아듣기는 하나 말을 할 수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게 한다. 2번 대상자 옆에 앉아서 대화한다. 3번 귀 가까이에서 큰 소리로 또박또박 말한다. 4번 입을 크게 벌리며 말한다. 5번 손바닥에 글씨를 써서 대화한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눈을 깜빡이거나 고개를 끄덕여 대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알아듣긴 하지만 말씀 못하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의사소통을 하실 때는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하셔야 돼요. 눈을 깜빡인다든지 고개를 끄덕일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1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70번 요실금이 있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번 기저귀를 채운다. 3번 따뜻한 물주머니를 아랫배에 대준다. 4번 낮에는 4시간, 밤에는 2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5번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이 내용도 종종 출제되는 유형입니다. 유실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략근이 이완이 되면서요. 소변이 나도 모르게 지금 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바로 유실금입니다. 자, 이럴 때 수분 섭취를 제한해 주시면 안 되세요. 왜 그럴까요? 네, 유실금이 있다고 해서 어르신이 나 물 안 먹으면은 화장실 안 가도 되지, 실수 안 하겠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수분 섭취는 충분히 해주셔야 오히려 순환에 도움이 되세요. 기저귀를 바로 채워주시면 요일을 못 느끼시고 습관성이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배뇨 훈련 해주셔야 되겠죠. 자, 따뜻한 물주머니 아랫배에 대주시면 오히려 유실금이 가중이 됩니다. 자, 우리 배뇨 훈련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낮에는요 2시간 간격, 밤에는요 거의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 4시간 간격인데 주로 밤에는 기저귀를 채우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유실금이 있을 때 가장 돕기에 좋은 방법은요. 허리를 구부리고 아랫배를 눌러주시면 방광에 있는 소변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이 소변이 쭉 나오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잔뇨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번 실수하시는 확률이 적어지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광을 확실하게 비워주자라고 해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됩니다. 71번 치매 대상자가 짐을 싸다가 다시 풀어놓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짐을 점차 줄인다. 2번 음식을 함께 만들어 보자고 말한다. 3번 그만하라고 반복하여 말한다. 4번 멈출 때까지 그냥 둔다. 5번 짐을 강제로 뺏는다. 정답은요? 2번이네요. 네. 우리 어르신이 짐을 쌌다가 풀었다가 이런 행동, 이상 행동이죠. 이렇게 반복하시는 경우에는요,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음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니면 어르신 좋아하는 노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면 됩니다. 72번 치매 대상자가 과자 봉지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입에 물고 앉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위험하다며 야단친다. 2번 강제로 뺏는다. 3번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4번 대상자가 줄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한다.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대상자가 좋아하는 간식과 교환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런 방법 상당히 좋은 방법이고요. 혹시라도 과자 봉지 같은 경우는 위험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어르신이 위험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경우도 있어요. 뾰족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계실 때도 역시 간식과 교환하는 내용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73번 치매 대상자가 밤중에 바지의 허리 부분을 움켜쥐고 이리저리 배회할 때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조명을 어둡게 한다. 2번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3번 약을 먹여 잠을 재운다. 4번 신체적 불편사항을 해결해준다. 5번 불안해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정답은요?
네, 신체적으로 불편한 사항을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르신이 지금 바지의 허리 부분을 움켜쥐고 계시는 것은 어떤 불편함이 있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먼저 신체적인 불편함을 해결을 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조명 어둡게 해주시면 넘어지세요. TV를 크게 틀어 놓으시면 아이고야 이거 포위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또 약을 먹여 잠을 재우는 것은 이건 정말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죠. 자, 불안해하지 않도록 출입문을 열어 놓으시면 어떻게 해요? 네, 나가세요. 그래서 실종됩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실종 위험이 있어요. 자, 한번 나가시면 못 돌아오십니다. 74번 치매 대상자가 흥분하여 갑자기 난폭한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즉시 방에 가두고 혼자 있게 한다. 2번 큰 소리로 야단친다. 3번 멈추도록 힘으로 제지한다. 4번 행동이 진정된 후 이유를 물어본다. 5번 안정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한다. 정답 골라볼까요? 정답은요? 네, 5번이네요. 안정된 태도로 이해한다는 표현을 해주시면 되고요. 즉시 방에 가두고 혼자 있게 해주시면 오히려 더 위험하세요. 야단치시는 것은 어르신의 난폭한 행동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힘으로 제지한다 이러다가 네, 우리 서로 간에 우리 요양보사님도 다치실 수 있습니다. 자, 행동이 진정된 후에 이유를 만약에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또 흥분하세요. 그래서 진정이 된 다음에라도 물어보시면 안 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75번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혼란해지고 불안정한 증상을 보일 때 대처 방법은 1번 대상자가 혼자 있게 한다. 2번 낮잠을 충분히 자게 한다. 3번 조명을 어둡게 하여 안정감을 준다. 4번 평소에 즐겨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 5번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준다. 정답은요? 4번입니다. 네. 우리 치매 어르신께서 해질녘이 되면 혼란스러워지는 또 불안정한 증상을 보이는 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나요? 석양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평소에 보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여준다든지 방을 밝게 해주신다든지 이런 내용 또 혼자 있게 해주시면 절대 안 되세요.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혼자서 우울해지고 또 불안정하시기 때문에 또 이제 자해를 하신다든지 또는 밖으로 이렇게 나가신다든지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절대로 혼자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낮잠을 충분히 주무시게 하면 네, 밤에 또 못 주무세요. 자, 조명을 어둡게 하면은 이 석양 증후군이 더 가중됩니다. 자, 5번은요. 가족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전화를 걸어주시는 내용은요. 선망 증상이 있을 때 자기 정체성을 좀 확립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내용이라서 요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76번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치매 대상자가 동료 노인에게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번 핀잔을 주며 꾸짖는다. 2번 식사를 주지 않는다. 3번 조용히 자리를 옮겨준다. 4번 큰 소리로 화를 낸다. 5번 좋아하는 물건을 준다. 정답은요? 3번입니다. 조용히 자리를 옮겨주시면 되세요. 네, 옆에 계신 분하고 자꾸 이제 부적절한 성적 행동을 보이시는데 뭐 단호하게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하게 이야기한다 이런 내용이 좋은데요. 여기서 핀잔을 주면서 꾸짖으면 더 화가 나세요. 식사를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배고픕니다. 자, 큰 소리로 화를 내주시면 네, 이 어르신은 더 화를 내세요. 자, 좋아하는 물건을 주셔도 이거하고는 또 특별 관련 없는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77번 시설에서 체험 프로그램으로 송편 만들기를 하던 중 치매 대상자가 잘 따라하지 못할 때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1번 과정을 한꺼번에 자세히 설명한다. 2번 그냥 두고 진행을 한다. 3번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인다. 4번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킨다. 5번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만들어준다. 정답은요? 네, 3번입니다. 아주 좋은 내용인데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요, 치매 대상자는 잘 따라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핀잔을 주고 과정을 한꺼번에 잘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은요,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면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시고요, 마지막 것만 기억하십니다. 자, 그냥 두고 진행을 하시면 이 어르신 소외감 느끼시겠네요. 자, 그래서 반복하는 내용 너무 중요합니다. 어르신은 반복해 주셔야 돼요. 자꾸자꾸 까먹으시기 때문에 반복하며 천천히 시범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프로그램에서 제외시키면 정말 소외되세요.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만들어주면 그나마 남아있는 기능도 못하시게 되기 때문에 잔존 기능 살려주셔야 되겠죠? 78번 말기암 대상자가 자신의 근심과 슬픔을 감추고 울면서 혼자 있고 싶어 할 때 요양보호사의 올바른 태도는 1번 함께 외출을 한다. 2번 옆에서 계속 말을 시킨다. 3번 대상자가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준다. 4번 마지막 정리를 하도록 돕는다. 5번 손을 잡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정답은요?
네, 5번입니다. 네, 말기암 대상자가 슬픔을 감추고 혼자 울면서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옆에 가만히 앉아 계시고 옆에 앉으셔서 손을 잡아주며 내가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지켜준다. 나는 당신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79번 거리에서 갑자기 침을 흘리고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진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2번 팔을 꽉 잡아준다. 3번 입에 물을 넣어준다. 4번 머리 아래에 딱딱한 것을 대준다. 5번 수건을 입에 물린다. 정답은요? 네, 1번입니다. 자, 응급처치 방법인데요. 갑자기 침을 흘리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침을 흘리고 지금 이 환자는 경련 환자예요. 쓰러졌는데 이런 환자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쓰러져 있는 대상자가 여기 바닥에 이렇게 쓰러져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입에서 뭘 흘리고 있다는 거예요. 침을. 그러면 침을 흘린다는 것은 이 대상자가 기도가 지금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고개를 반드시 옆으로 돌려주셔야 되는 내용이세요. 팔을 꽉 잡아준다든지 이런 억제해 주는 거 안 되고요. 입에 물을 넣어주면 질식하세요. 자, 그리고 흡인돼서 질식하시는 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자, 물 넣어주시는 거 의식이 없을 때는 이렇게 입에다가 물 넣어주시면 안 돼요. 머리에 딱딱한 거 대주시면 머리가 더 손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에요? 부드러운 것을 대주셔야 되고요. 입에다 수건을 물려주시면 혀가 뒤로 말려 들어가면서 기도를 더 막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행동이세요. 주변에 위험한 물건들 치워주시고 또 마사지 같은 것은 안 해주시고 억제해 주시진 않는 것이 좋습니다. 80번 제가 서비스 방문 시 방에 쓰러져 있는 대상자를 발견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1번 의식 확인, 2번 인공호흡, 3번 기도 유지, 4번 가슴 압박, 5번 119에 신고. 정답 골라볼까요? 네, 의식 확인이네요. 제가 서비스 방문이네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제가 서비스를 갔는데 방에 대상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고야, 굉장히 놀라실 만한 상황인데요. 이때는 주무시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의식을 확인하셔야 돼요. 어깨뼈를 두드리시면서 가볍게 두드리면서 괜찮으세요? 라고 어떻게 해요? 말로 언어로서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바로 인공호흡을 한다든지 기도유지나 가슴 압박은 차후에 일어나는 일이고요. 의식을 확인한 이후에 119에 신고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문제 푸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 대비하여 많은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